주식을 3억을 잃고 복구했지만 부모님과 와이프 사이에서 고민입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고 연애 시절까지 합치면 대략 20년 가까이 아내와 만났습니다. 저의 출생지인 서울에서 자란 저는 아내는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와 대학교에서 동기로 만났습니다. 아내의 처가는 형편이 좋지 않고 장인과 장모님은 이혼하신 상태입니다. 반면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께서 공무원으로 일하시고 어머니는 가정주부로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끼고 모으시다가 운이 닿으셔서 아버지는 장차관까지 승진하시고 재산도 대략 70억 정도 되는 복받은 분들이십니다. 다만 재산의 대부분이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묶여 있어서 현금 유동성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취업이 늦어져 30세에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고 집안의 사정상 결혼을 서둘러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이 자금 약 3억 원을 지원해 주셔서 전세를 얻고 차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처가는 지원해 주실 형편이 되지 않아 아내가 그동안 벌었던 돈 약 5천만 원을 가지고 와서 함께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이는 결혼한 지 2년 후에 태어났고 저희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기에 아내의 처가는 도와주실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 부모님이 아이를 돌보는데 자주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시댁은 아내에게 있어 어려운 존재였던지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대부분의 경우 저는 아내의 입장을 대변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쯤 제가 주식 투자에 실패하여 약 3억 원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예민한 성격이고 돈을 절약하는 사람인데 이 사건은 그녀에게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안겼습니다. 그동안 모았던 돈이 대략 14억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중 큰 부분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죠. 그래서 저도 힘들었지만 아내의 멘탈을 챙겨줄 방법이 없어서 본가에 손을 벌리게 되었고 대략 300만 원씩 거의 3년 동안 지원받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집을 사지 않았던 것이 재산의 격차를 만들어냈고 아내는 돈을 엄청나게 아껴왔지만 남들보다 잘 살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었기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부모님은 본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저희에게 돈을 보태어 반포에 30평대 아파트를 각각 사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둘째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부모님의 돈을 받기 위해 아이를 낳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고 솔직히 받을 방법도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런 이유로 둘째를 낳을 수는 없다고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둘째를 가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째가 혼자이기 때문에 외로울 것이라는 이유로 둘째를 낳자고 했고 저는 첫째를 키우면서 아내가 매우 힘들어했기 때문에 둘째는 무리라는 생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첫째가 외로울 것 같다는 아내의 말이 사실이라고 느껴져서 결국 둘째를 낳는 것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주식 투자에서 대박을 낼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고 약 7억 원의 수익을 만들어내면서 저희 집의 현금은 18억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020년이었는데 저는 또 다른 주식을 매입하고 싶었지만 과거의 투자 손실 기억 때문에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결국 부모님의 제안대로 목동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제안은 집을 매입하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재개발, 딱지약 7억 원 상당을 줄 테니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키우는 방향으로 인생을 세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돈을 받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내와 두 아이를 위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금방 잘 될 줄 알았던 사업은 1년 반이 지나도록 돈 한 푼 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재개발 딱지는 어머니가 오셔서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현금이 모두 집에 묶여버린 관계로 아내는 다니던 직장에 빨리 복귀해야 했고 원래 매입하려던 주식은 2배도 넘게 오르는 것을 보면서 속이 쓰렸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돈 한 푼 벌지 못하는 상황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돈을 벌지 못하자 저희 집에서는 매달 2에서 300만 원 정도를 계속 보조해 주셨고 대략 2년 동안 5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사업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고 월에 3에서 4천만 원씩 이익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내도 직장이 멀리 있었지만
이제 가까운 곳으로 이전할 예정이라 저는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도 융자 없이 목동 아파트 메인 단지 35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주식도 생각했던 만큼 매입하지는 못했지만 대략 1억 원 정도 투자했던 것들이 2.5억 원 이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아내와의 맞벌이에서 나오는 돈이 월에 8에서 9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자산을 대충 계산해보니 약 26에서 27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제가 돈을 잃은 이후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쌓여왔다는 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면서 아내와 저는 서로를 비난하게 되었고 그날도 왜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너의 힘든 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지, 내가 공헌한 부분은 왜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남편과 아이들에게 왜 쏟아내는 것인지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갑자기 미안하다고 말하며 본인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째를 낳을 때도 시댁이 아이를 어떻게 봐주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어겼고, 둘째를 낳을 때도 반포집이 생길 줄 알고 낳았지만 3년간의 육아 생활 속에서 제 커리어는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시댁은 저를 아이를 낳는 기계처럼 취급하고 제 커리어는 신경 써주지 않으며 목동집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재개발 딱지를 주기로 했지만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힘들었고 목동집도 사고 싶지 않았는데 사서 고통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내는 예민한 성격이라 목동집의 구축 아파트에서 겪게 되는 불편함과 소음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내는 내가 남편과 아이들에게 성질을 부리는 괴물이 된 것은 시부모가 나를 애를 낳고 목동집을 사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저희 부모님에게 장문의 카톡을 보내고 심지어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부모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서운한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아이를 낳은 것이 반포집이나 돈 때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상대방의 부모도 존중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기만 할 뿐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다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뒤집어버린 것은 서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그동안 저희 집에서 지원해주신 돈만 해도 5에서 6억 원은 충분히 될 텐데요. 그리고 처가는 생계가 어려워서 아이를 봐주신 적도 거의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저희 부모님이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양육이나 집안일에서 제가 공헌이 부족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잃어버린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순자산 26억 원 중 아내가 공헌한 부분은 본인의 월급을 하나도 안 썼다고 가정할 때 아끼고 모은 6에서 7억 원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고민해서 집행해온 재테크의 성과와 제 월급,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저도 가정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부모님도 저희를 위해 많은 것을 해주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희 부모님을 이제 일절 보지 않겠다고 하면서 저희 부모님께 찾아간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로 인해 부모님이 충격을 받은 상황을 이해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혼하려고 생각해보니 아이들이 매우 걸립니다. 이혼하면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이지만 갈라서 가지고 가면 아이들에게 충분히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어렵기도 하고 이혼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아이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부모님도 이제 아내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에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자니 늙으신 부모님에게 너무 큰 불효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도 마음에 걸립니다. 또한 아내도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부모님이 큰 돈을 주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런 것 없이도 우리는 이제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갈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혼해야 할지, 이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점점 더 힘든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저희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코인으로 총 5억 정도 빚을 졌습니다. 결혼 12년 차 주부로서 어린 아이를 키우며 남편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는 자상한 아빠이지만 대기업에서의 바쁜 업무로 인해 야근이 잦아
사실상 저 혼자 아이를 키우는 독박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편이 육아휴직을 통해 양육에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현재는 그런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맞벌이를 했지만 지금은 외벌이 가정이 되었고 남편의 연봉은 1억 초중반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시세 약 7억 원 정도의 집을 가지고 있었고 그중 2억 원을 대출로 끌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을 처분한 후 현재는 4억 원 정도의 전세집에 살고 있으며 그중 2억 원을 대출로 사용 중입니다. 남편은 코로나 시기에 주식과 코인 투자로 약 2억 원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투자를 시작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게 큰 금액을 투자하고 어떤 종목에 투자했는지에 대해 저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코인 투자로 인해 그 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작년에 이사를 한 후 대출을 청산하고 전세로 이사 오면서 1억 원 정도의 작은 집을 하나 더 사서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알리지 않고 2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모아둔 돈과 아이의 돈까지 건드려 총 3억 원을 코인 투자로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의 손실 2억 원과 올해의 손실 3억 원을 합쳐 총 5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제가 보유한 주식은 약 8천만 원 정도이며 그중 6천만 원은 원금이고 2천만 원은 수익입니다. 남편은 매달 세금을 제외하고 약 500에서 6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세후 상여금을 포함해 연봉은 1억 원 초중반 정도입니다. 또한 퇴직금으로 약 1억 원 중반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모아둔 돈이 거의 없고 앞으로 다시 돈을 모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가진 돈은 과거에 일을 하며 벌어들인 돈입니다. 과거의 부채는 지난 일이지만 현재의 부채는 신용대출금 1억 8천만 원과 전세금 8천만 원을 합쳐 총 2억 6천만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부부의 부동산 자산은 전세자금 1억 8천만 원, 사실 이 집도 4억 원짜리 집을 2억 2천만 원 대출로 구입했지만 전세 연장이 되지 않으면 월세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에 1억 원 정도의 부동산, 이 집도 사실 8천만 원 전세가 껴있는 상황이라 실제 저희가 가진 돈은 2천만 원입니다. 남편이 코인 투자로 인해 이 부동산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집 전세 대출과 신용 대출 이자로 한 달에 약 160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하며 남편의 월급에서 이 금액을 제외하면 약 35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남습니다. 하지만 부채를 언젠가는 다 갚아야 하는데 이자만 내고 살 수도 없는 상황이라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재산이 거의 없는데 남편의 퇴직금과 앞으로의 월급 등을 차압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까지 하니 정말 속상합니다. 이제는 남편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과거에도 2억 원 그리고 현재 3억 원을 코인 투자로 날렸고 특히 최근 3억 원 손실에 대해서는 저와 전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하고 손실을 보는 것을 저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실망스럽습니다. 5억 원의 손실은 남편이 죽어라 10년을 고생하면 갚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다시 일을 해야겠지만 아이가 아직 2돌밖에 안 되었고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는데 재산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허무합니다. 남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완전히 깨져버려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남편의 당당한 태도에 억장이 무너지고 매일 야근을 하는 모습을 보며 과거 시댁 가족들에게 폭언과 무시를 당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하나 둘 쌓이다 보니 죽어야만 이 고통이 끝날 것 같은 생각까지 듭니다. 다시 남편과 함께 살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코인 투자로 인한 손실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돈과 아이의 양육권을 지키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의 퇴직금과 재산을 나눌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이 무너져 버린 기분입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 글로는 모든 상황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정말 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기분입니다. 저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저와 상의도 없이 그렇게 큰 금액을 투자했을까요? 남편은 자기가 잘해보려고 코인 투자를 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남편이 도박이나 코인 중독에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가 더 큰 손실이 생길까봐 두렵습니다. 막말하는 제 자신이 싫고 하루하루가 빚에 시달리는 삶이 너무 힘겹습니다. 남편에게 제 주식을 팔겠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남편은 이미 5억 원을 날려버렸고 저는 고작 6천만 원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2년을 함께 살았는데 결혼할 때 돈을 가져오고 일을 했지만 이제는 고작 6천만 원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서글프고 허무합니다. 제가 재산 분배를 받고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남편의 퇴직금에서라도 제 몫을 찾고 싶습니다. 더 이상은 함께 살기가 숨막힙니다. 부부 관계도 1년 이상 끊긴 상태이고 남편은 시험관 아기를 통해 둘째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무일푼 상태에서 무슨 둘째를 갖자는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둘째를 갖자고 했던 남편이 대출 사실을 숨긴 채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이 소름 끼칩니다. 사고는 남편이 치고 아이는 저 혼자 키우고 책임은 함께 지자는 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